다항함수의 적분법으로 들어오면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 활용 이렇게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은 부정적분 이야기만 좀 할게요. 좋은 생각이야. 내용은 이게 다거든요. 뭐 짧게 설명하면 10분이면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잠깐 졸다 끝나니까 길게 늘어뜨려 보면 적분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근데 이 부정적분의 정의는 조금 헷갈리지만 이해를 해보자면 이거라고요. 대문자 f야. 이것의 도함수, 즉 얘를 미분했더니 소문자 f가 됐대. 그렇다면 이 대문자 fx를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나타낸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써 있는데 결국 이 얘기하는 거야. 얘 한번 다 했으니까 어떻게 읽는지 알잖아요, 그죠? 인테그랄 fx dx라고 되어 있는 녀석, 이것의 정의는 뭐다?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 기호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렇게 생긴 기호를 보면 뭐 한다고? 미분하라고. 이 기호의 의미 자체가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근데 이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미분해야지. 미분하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미분하라는 뜻으로 앞에다가 이제 dx분의 d 이렇게 생긴 기호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x를 미분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 인테그랄 fx dx를 x로 미분할 거래. 그럼 뭐 된다고 이건? fx가 되더라 라는 거라고요. 됐죠? 이게 부정적분의 정의.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반한 거지 뭐. 정의가 뭔지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보통 대문자 f를 많이 쓰는데 대문자 fx는 항상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담으로 f를 미분하면 이것의 도함수로 항상 f'x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어. 이거는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f를 미분하면 f'이 되는 거야. f'을 한 번 더 미분하면 f'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임을 하나씩 붙일 때마다 미분한 거야 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냥 쓰는 거야. 기호로서. 약속이니까 어차피. 근데 대문자 f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인테그랄 dx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야. 저건 기호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대문자 f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래서 야,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할 때 라고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야. 그거 역시나 대문자 f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어떤 문제에서는 야 fx를 대문자 fx라고 할 때 이러면서 대문자 fx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f가 무조건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은 아니니까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좀 이따 예제 같은 거 보면서 제가 눈에 보이면 얘기할 텐데 대문자 f는 문제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확실한 건 뭐다? 이 기호다. 인테그랄 dx 저게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부정적분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분의 역연산.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다 라는 뜻으로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말 뜻이 이해는 되죠. 좀 받아들이기 싫지만 거꾸로 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말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지. 왜냐하면 미분이랑 부정적분이 완전히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처럼 부정적분 한 걸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지만 fx를 미분한 녀석을 부정적분하면 이건 그냥 fx가 되는 건 아니죠. 뭐가 와야 돼? 뒤에 적분상수 c가 와야죠. 그죠? 이 적분상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고 있죠? 애초에 부정적분이라는 건 이런 거였다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를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하 그럼 인테그랄 2x 더하기 1 dx 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미분해서 2x 더하기 1이 되는 놈 누구야? 그럼 얘라고. 이거 미분해서 2x 더하기 1을 만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0. 얘를 미분해도 2x 더하기 1이야. 그럼 이 식에 따르자면 인테그랄 2x 더하기 1 d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제 인테그랄 dx 사이에 들어있는 걸 적분당하는 녀석이라는 뜻으로 피적분 함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피적분 함수. 이거 영어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피동사? 아니 됐고. 어쨌든 적분 당하는 놈이란 뜻으로 피적분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랑 얘는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2x 더하기 1로. 근데 결과가 다르다고.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게 맞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게 맞는데 미분하기 전 상태에 상수항이 누구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요거 두 개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2x 더하기 1 dx라는 녀석은 얘가 있었으니까 미분해서 2x가 된 거고 얘가 있었으니까 미분해서 1이 된 건데 상수항으로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상수항은 미분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뭔가 있긴 있었을 것 같아. 적분상수 C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C라는 건 값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뭔가 있었을 것 같아 라는 뜻으로 그냥 쓰는 거라서 얘는 부정적분해야 생겨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적분상수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사실은 미분하기 전에 상수항으로 누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누군지 몰라 라는 의미로 C 쓰는 거고요. 만약에 뭐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안 쓰시면 틀린 겁니다. 뭐 식 하나 주고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해. 그래서 이걸 쓰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요. 조심하시고 이걸 실제로 구해야 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예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함수값 하나 집어넣어서 찾아보시면 되고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우리 지금까지 미분 공부했으니까 미분이랑 연결해서 얘를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런 뜻도 되거든요. 아까 뭐였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이거 맞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야지. 이거 미분한 게 얘잖아요. 이걸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적분해서 얘 상수항으로 뭐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f'x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거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다가 여기 1, 여기 3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녀석이에요. 그럼 이 f'을 가지고 fx를 찾겠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f'x로 fx 그래프의 개형을 찾겠다는 건데 x축을 먼저 그리면 안 돼. x축의 위치를 알 방법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f'x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충 이건 알지. 아 여기 증가했고 여기는 감소했고 여기는 증가했어 정도는 알지만 x축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여기에 fx가 이렇게 생겨도 f'은 이건데 fx가 만약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빼기 4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이거 미분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f'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나서 그럼 fx는 x축
딱 그어놓고 그래프 딱 그리시면 안 된다고요. x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f'을 그려놓으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증가 감소, 극대 극소의 위치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 x축의 위치는 함수값 하나 찾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fx였다. 1이고 3이래. 1 대입해보면 4 나오고요. 3 대입해보면 0 나오거든요. 3,0이래.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x축이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나중에 그리는 거라고. 그런데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녀석 이렇게 생긴 fx였다고 치면 이건 1 대입하면 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x축이 이렇게 박혀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찾기 전엔 x축의 위치를 먼저 지정할 수 없다. 오르락 내리락 정도는 f'을 알 수 있고 x축의 위치는 함수값 집어넣어 봐야 알 수 있다. 왜? 부정적분 입장에서 보자면 적분상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됐죠? f'으로 fx 찾는 것도 사실은 f'x를 부정적분해서 찾는 거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 됐나? 그래서 이게 부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고요. 그 RPM 책에 보시면 98페이지에 두 번째 것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차이는 이건데 얘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한꺼번에 넣어 놓은 건데 사실은 헷갈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이건 그냥 부정적분의 정의야. 부정적분 했어? 그걸 미분했어. 원래 얘의 정의가 뭐였다고?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 그걸 실제로 미분한 거니까 그냥 fx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뀌었죠. 미분한 걸 적분한 거야. 그럼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좌변 전체에 있는 이 기호는 야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라는 뜻이잖아. 그죠? 얘를 간단히 나타내면 f'x란 이야기고 fx를 미분한 거니까 그럼 좌변의 의미가 뭐라고?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라는 소리잖아. 그럼 fx도 미분하면 f'x가 되는데 fx 더하기 1도 미분하면 f'x가 되잖아요. fx 더하기 10억도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상수항으로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고. 다시 말하면 누가 오는지 알 수 없다고. 그죠? 그래서 정의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풀 수 있는 거고 헷갈리면 그냥 외우세요. 인테그랄 오면 적분상수 생기는 거니까 얘는 마지막에 미분했지 적분상수 사라졌겠죠. 다시 미분해버렸으니까 이건 마지막이 인테그랄이잖아요. 적분상수가 살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이고요. 책에 보시면 세 번째 나오는 건 뭐 x는 n제곱의 부정적분인데 이미 다 알고 있죠.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적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되지. 상상이 아니지. 예측하면 되지. 도대체 누굴 미분하면 얘가 될까를 예측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래서 이 녀석이 부정적분하는 가장 기본이고 그 밑에 이제 몇 가지 더 나오는데 한꺼번에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잖아요. 적분 상수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법이랑 적분법이랑 사실은 세트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이런 거지. x의 n제곱이라는 걸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럼 요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면 이거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좀 보기 불편하니까 x의 n제곱이란 녀석을 적분하면 누가 된다고? n 더하기 1분의 1에 x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물론 부정적분이니까 뒤에 적분상수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거 미분하면 n 더하기 1 내려가서 약분되고 x n제곱만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간단해서 안 쓸 건데 써야겠네. 어떤 숫자를 미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 하나를 미분하면 0 되는 거야. 그죠? 그 말은 0을 적분하면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적분하면 숫자가 된다고. 숫자를 적분하면 뭐가 돼?
1차가 되는 거야. 그죠? 인테그랄 k dx. k라는 숫자를 적분하면 k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숫자를 미분한 거랑 숫자를 적분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순서를 바꾸자면 똑같은 거지만. 그리고 참고로 0을 적분하고 싶으면 인테그랄 0 dx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건 0x 더하기 적분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적분상수만 있는 거라고. c만. 그리고 가끔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는 1이에요. 1을 그냥 안 쓴 거예요. 생략해서. 인테그랄 dx만 있으면 피적분함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x 더하기 c예요. 그냥 c가 아니고. 이렇게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미분법, 적분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미분하는 거. fx랑 gx랑 둘이 더한 걸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생겼다? 그냥 각자 미분한다. f'x 더하기 g'x. 더하기로 연결된 건 따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식 길게 생긴 것도 다항식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알아서 다 미분해서 그냥 더하고 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럼 더하는 거라 빼는 건 미분할 때 따로따로 했다는 건 그것의 역연산인 적분도 당연히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fx 더하기 gx라고 되어 있는 건 쓰자면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쓸 수 있고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하면 얘는 대문자 f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고 소문자 g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g라고 하면 이건 또 g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도 적분상수 있고 얘도 적분상수 있겠죠. 그럼 얘도 c라고 쓰고 얘도 c라고 써? 이 둘이 같은 c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뭔가 있다라는 기호로 쓰는 거잖아요. 심지어 얘가 c고 얘가 c면 그럼 한꺼번에 쓰면 얘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도 쓰지 않아요. 그냥 c는 한 번만 써요. 이거 뭐라고? 값을 갖는 건 나중에 찾는 거고 일단 뭐라도 있었겠거니 라는 뜻으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 여러 개 들러붙어도 그냥 적분상수는 하나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도 상수항을 가질 수 있거든요. 대문자 F나 대문자 G도 상수항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그냥 적분상수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더하기나 빼기 다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지만 빼기로 연결됐다고 해서 그럼 요거 적분상수랑 요거 적분상수랑 둘이 없어지면 무조건 상수항이 없는 건가? 그거 아니라고요. 뭐 둘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있겠지. 빼기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 빼기라고 안 써도 돼요. 더하기라고 쓰셔도 돼요. 예를 생겼고요. 미분법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곱하는 것의 미분. fx 곱하기 gx의 미분. 우리 보통 곱미분이라고 하는데 요거 미분하면 뭐 되는 거였냐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미분하는 거였다고요. 그럼 요걸 거꾸로 한 게 적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해야 얘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지. 저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 안 배웁니다. 안 배웁니다. 이거 미적분에 가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미적분에 가서 나오는 것도 약간 억지이고요. 생략. 억지이고요. 우리는 아예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피적분 함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 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하래.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전개해야 된다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적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적분하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기에 너무 무섭다 싶으면 가끔 요 녀석을 적분해서 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도 나오긴 하거든요. 곱미분된 결과물을 주고 야 요거 미분한 게 얘야. 요거 미분한 게 얘니까 요거 적분한 게 얘야 라는 걸 찾아보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해요. 엄청 무섭게 생겨서 도저히 손대기 싫게 생긴 것 중에 가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적분은 여기선 배우지 않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미분 우리 안 하죠. gx분의 fx 이런 거 미분 안 하잖아요. 당연히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적분도 하지 않습니다. 곱미분도 곱적분이라는 것도 없는 판에 목적분이라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적분에서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나온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바이블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합성함수 미분이랑 곱미분이랑 약간 중간에 섞여 있는 녀석으로 누가 있냐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fx의 거듭제곱. 이걸 미분하세요 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 미분하면 뭐 되는 건지 기억납니까? 아주 자주 나오던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fx의 거듭제곱을 미분하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였냐면 n fx의 n-1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이거 전체를 x처럼 생각하면 x의 n제곱 미분하라는 거니까 n x의 n-1제곱. 그런데 이게 그냥 x가 아니어서 요거 미분한 걸 밖에 한 번 더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거듭제곱 되어 있는 경우 중에 요 밑에 한 줄 더 써도 보이죠? 하필이면 fx가 1차식인 경우, 그러니까 ax 더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은 미분하면 누가 되냐면 n 곱하기 ax 더하기 b의 n-1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굳이 요 1차식인 걸 따로 뽑아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냥 fx라는 식이 오면 요 뒤에 f'x를 곱해야 되는데 이게 x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fx가 2차, 3차 돼버리면 f'에도 x가 남아있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해야 얘가 된다는 거야. fx의 거듭제곱에다가 그것에 미분한 녀석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젠 들어야 돼. fx가 만약에 1차식이면 1차를 미분한 거 숫자거든요. 이 숫자 정도는 좌변으로 넘겨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부정적분식은 누가 있냐 하면 ax 아이고 글자 이렇게 써지냐? 아이 중요한 순간에 분필이 삑사리가 났어. 인테그랄 ax 더하기 b의 n제곱 dx. 이건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의 거듭제곱이야. 즉 곱하기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곱적분 없다 그랬어요. 전개해야 되는 녀석이거든. 그런데 하필이면 거듭제곱 되는 식이 1차식인 경우라면 이때는 부정적분 가능하더라. 바로 어떻게? n 더하기 1분의 1에 ax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제곱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1차식의 거듭제곱의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책에는 아예 이거 공식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3x 더하기 1에 10제곱 적분하세요 이런 거 한다고. 10제곱을 어떻게 적분해? 전개해본 적도 없는데. 제곱, 세제곱 정도면 그냥 젠장 이러고 그냥 하면 되지만 뭐 10제곱은 당연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듭 a 더하기 b의 10승 난 몰라 뭔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1차식의 거듭제곱의 경우에만 써먹는 거고요. 마치 맨 처음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거 전체를 그냥 x라고 생각하면
x의 n제곱을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n 더하기 1분의 x n 더하기 1승인데 이게 그냥 x가 아니라 ax 더하기 b잖아요. 이거 만약에 미분한다고 치면 n 더하기 1 내려가서 약분 되겠죠? ax 더하기 b의 n승 되겠죠? 그 다음 요 안에 거 미분한 a가 하나 더 곱해줘야죠. 그것마저도 날려야 되거든. 그래서 a분의 1을 하나 더 곱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책에 있나? 어쩜 저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책엔 없나 봐요. 바이블에 RPM은 없는 것 같고요. 바이블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2차 이상은 F'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좌변으로 막 넘기시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적분법이라고 부를 만한 녀석이고요. 결국 얘네 됐어? 뭐 더 얘기할 건 그냥 문제 풀러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제로 빨리 가보면 칠판은 지워도 되겠죠 이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유형별로 하나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보시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대요. 인테그랄 그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미분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부정적분이라는 말 혹은 인테그랄 dx 보자마자 미분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이 기호의 정의 자체가 뭐다? 좌변이 뭐래? 미분하면 이거 되는 녀석이야 라는 소리예요.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니 이거 곱하기 x 빼기 3이랑 fx랑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건데 곱한 걸 어떻게 적분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한 말 뭔지 알겠죠?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한 건지 되죠? 곱하기로 연결된 걸 적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결과가 이거라고? 그럼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보자마자 뭐 한다? 미분한다. 미분하면 뭐 하는 건데 이거 통째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그냥 그대로 뽕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좌변 미분하면 그냥 x-3의 fx 되는 거고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7 되는 거고 그 다음 x-3으로 나누기 하시면 fx 찾아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얘는 곱하기인데 적분 어쩌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보자마자 일단 미분할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됐죠? 얘도 보시면 이런 표현 방법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이거다 그랬거든요. fx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부정이야.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어서. 왜 우리 방정식 풀 때도 보면 실근의 개수 생각할 때 너무 무수히 많으면 부정, 없으면 불능 그러죠. 부정 방정식이라는 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적분 중 하나가 이거래요. 상수항을 딱 고정시켜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야. fx의 부정적분으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0도 있을 수 있고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00도 있을 수 있다고. 그 수많은 부정적분 중에 상수항이 1인 녀석을 골라서 요 녀석이라고 말한 거라고.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로 얘더라. 그럼 이거 미분하면 누가 된다? fx가 된다고. 이거의 적분이 얘래매. 이거 미분하면 다시 fx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부정적분 중 하나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유형은 적분이랑 미분이 막 붙어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말했지만 순서만 잘 고려하시면 되고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헷갈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머리 쓰기 싫잖아.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에 뭘 하냐가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미분했잖아요. 상수항이 없겠죠. 그죠? 요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지. 다시. 적분 상수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다고요? 마지막에 미분한 거니까. 그죠? XFX를 적분하고 미분했대. 아, 이거 적분하면 뭐 되지? 를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XFX는 적분 못해요, 우리는. 적분하면 누가 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고 그걸 다시 미분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XFX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거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얘를 미분하고 적분했어요. 그럼 요거 그대로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대문자 fx는 뭐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더라. 그런데 얘는 요거 가지고 이거 찾을 힌트를 준 거죠. 적분상수 c가 얼마래? 2래. 0 대입하면 2 나온다는 거니까. 그걸로 f2를 찾으세요고요. 아까 슬쩍 말했지만 이 대문자 f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고요. 이 대문자 f는 소문자 f라는 식이 없잖아. 여기 소문자 f랑 아무 관련 없는 그냥 식이에요. 대문자 f 미분한다고 무조건 소문자 f 되는 거 아니야. 또 뭐 해야 되니? 아, 이거 막 여러 개 하는 거 의미 없죠? 미분 적분 미분 적분. 그럼 뭐다? 이거 통째로 해. 마지막에 적분상수 C 하나 딱 들러붙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고요. 이건 좀 볼까? 이건 이제 함수 두 개를 추정을 좀 하는 건데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g가 있고 미분했더니 저렇게 생겼대요. 그럼 저걸 적분하면 좌변은 fx 곱하기 gx가 될 거고 우변은 x세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fx, gx 미분했더니 얘 됐다는 거니까 실제로 얘네 둘을 곱하면 요거에다가 상수항으로만 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이거예요. f2 0이고 g2는 10이래요.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f2 곱하기 g2가 되겠죠? 이거 8 더하기 c인데 이게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죠. 0이랑 12를 곱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8이다. 그 얘기가 되고. 그래서 다시 fx랑 gx를 곱한 녀석은 x세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상수함수 아닌 두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중에 누가 f고 누가 g냐는 다시 아까 앞에 밑줄 그어놓은 요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찾아보면 얘가 f겠다. 그죠? 얘가 g겠죠. 사실은 여기에다가 개수로 뭐가 더 들러붙을 수도 있긴 있는데 f2가 g 0이라는 걸 보니까 요 인수는 fx가 가져가는 게 맞고요. 요 인수는 g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딱 12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거 없이 요거 자체가 gx고 요거 자체가 fx구나 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지. 그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g2가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생겨버렸으면 그때는 g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 거고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죠? 이건 딱 하필이면 10이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겠죠. 12가 아니라 만약에 뭐 24 이런 거였으면 여기다 2배 주고 요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개수들을 좀 조절하시면 된다고요. 해보면 되고. 다음 계산하는 건데 이건 눈으로만 봐도 되니까. (667번) 보시면 fx가 누군가의 부정적분이래. 그러면서 f0의 값, f2의 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fx를 찾긴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분모에 x-1이 붙어 있죠. 당연히 계산할 수 없다. 이거 자체의 부정적분을 찾을 수는 없고요. 이거 자체도 찾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빼기로 연결됐으니까 합칠 수 있고 이 둘을 합쳐보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약분되죠.
x 더하기 1만 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x 더하기 1 부정적분 하시면 fx 될 거고 적분상수는 요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죠? 나누기를 연결되어 있지만 나누기를 실제로는 적분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그래서 668번도 물론 바로 그냥 세제곱 다 전개해가지고 적분하고 세제곱 전개해서 적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1차식의 거듭제곱이니까 그걸로 적분하셔도 되지만 좀 더 괜찮은 건 빼는 게 편하겠지. 비슷한 녀석들이 있거든요. 1도 사라지고 3x제곱도 사라질 거니까. 뭐 계속 비슷한 거 하는 겁니다. 671번도 보시면 산수 문제예요. f'x가 나와 있고 f0이랑 f1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나와 있는 이유가 이런 얘기지. 구하라고 한 건 f2거든요. 그래서 fx를 찾을 생각인데 주어진 f'x에 개수 하나가 뚫려 있어요. 2a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fx는 누구다? 이거 부정적분 하면 되죠?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보통 적분상수 c는 대문자로 많이 써요. a하고 c를 찾아야 돼. 이 두 개를 다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라고? 함수값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요. f0이 1이고 f1이 2다. 0 대입해서 1 나와요. 1 대입해서 2 나와요. 그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A랑 C가 찾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F'을 미분하면 F'을 적분하면 fx가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문제고요.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얘도 이런 종류도 보시면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x에 대하여 저 말을 보면 우린 이 생각한다고요. 아, 이것의 부정적분으로 대문자 f를 쓰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되는구나 라는 뜻이라고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대문자 f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문자 f'x가 소문자 fx구나 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 식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을 한다고? 미분할 생각을 한다고. 뭐 안 졸려서 안 준 줄 알았더니 자려고 안 준 거구나.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좌변은 대문자 f'인데 그건 그냥 소문자 f랑 같은 거고요. 우변은 x랑 fx 곱하기잖아요. 순서대로 미분하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fx 더하기 x f'x. 그 뒤로도 계속 미분하시면 6x제곱 마이너스 2x.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x f'x 좌변 넘기면 되고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 x로 하나 나누시면 f'x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다시 부정적분 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적분상수를 찾을 힌트는 f1이 2더라. 그래서 1을 대입해서 2가 나오도록 c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게 없다고.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거의 부정적분이래. 부정적분 나왔으니까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분하면 알아서 f'이 찾아지고 저거 다시 부정적분 하면 되는데 적분상수 찾을 힌트 마지막에 주어져 있다고요. 그죠? 말로 하면 간단하죠? 아, 요거는 하나 풀어볼까요? 졸려? 어떡하지? 안 할 수는 없는데. 요것도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을 하면 돼요. 미분하실 생각을 하면 돼요. 20분 안에 끝날 거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 좀 40분밖에 안 했는데? 중간에 쉬기가 좀 그래. 죽겠어?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미분할 생각을 하는 거야. 보자마자 그냥. 그죠? 그래서 양변 미분해보면 좌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xfx 그냥 나오는 거야. 인테그랄 dx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 그대로 나온다고요. xfx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대요.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다른 건 뭐냐면 좀 전에 건 미분하면 알아서 fx가 없어지고 f'만 떨렁 남았거든. 그래서 그냥 뭔가 물 흐르듯이 가는데 얘는 미분을 했는데 한 결과가 이상하잖아. f'도 있고 fx도 있는데 그 fx도 막 x가 들러붙어 있어.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 문제를 풀 힌트가 누구다? 이거예요.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라는 것이 힌트예요. 그래서 우변 쳐다보니까 3차식이다. 그죠? 좌변도 3차식 이어야겠죠? f 몇 차다 그래서? 2차다. 봐봐. 얘네 둘 중에 차수는 얘가 더 크겠죠? f를 미분한 거니까 차수 하나 낮아졌지. 얘는 f에다 x를 곱한 거니까 차수가 하나 높아졌지. 최고차는 누구한테서 온다고? 얘한테서 온다고. 그런데 우변 쳐다보니 어땠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3차라고. 그러니까 아하, fx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 얘는 최소한 이렇게 출발하겠구나. x 하나 곱해서 x 3승 이렇게 출발한 거니까. 그죠? 그 뒤로 뭐가 올지 모르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최고창의 차수가 2차고 개수가 1이라는 것까지 한 방에 찾을 수 있다고요.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별로야? 됐어? 그럼 f'x는 2x 더하기 a고 x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더라. 그러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7이 될 거니까 f3은 산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쟤도 보자마자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서 아까처럼 삭삭 지워지면 땡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다항함수라는 힌트가 보통은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걸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차수부터 찾아보자. 몇 개 남았니? 몇 개 안 남았잖아. 몇 개 안 남았어. 빨리. 연속인 함수 fx 밑줄 잘 그어놨네요. f'이 있는데 저렇게 생겼대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 도함수가 다르게 생겼대. 그럼 저걸 쳐다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어쨌든 이걸 적분하면 fx가 될 거다. 인데 이걸 이용해서 fx를 찾아보면 x가 0보다 클 땐 이거 적분하면 뭐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4x였겠지. 그러니까 쟤를 미분하면 쟤 된 거잖아요. 물론 뒤에 적분상수로 누가 들어왔겠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4x야. 그 뒤에 또 누가 들어와 있겠지? 그런데 이 적분상수랑 이 적분상수 사실은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C라고 쓴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왠지 둘이 같은 숫자일 것 같은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 C1, 요거 C2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온 힌트는 뭐냐면 이거지. F2가 6이다. 그럼 저걸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C1을 찾을 수 있죠.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2 대입해서 6 나온다며. 그걸로 C1을 찾는다고. F2는 4 더하기 8 더하기 C1이에요. 얘가 6이니까
C1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생겼고, 그럼 C2는 뭘로 찾는 거야?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연속함수다라는 걸로 찾는 거죠. 0일 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0 대입해보면 C1 나올 거고 0 대입해보면 C2 나올 거니까 C1이랑 C2 둘 다 같은 녀석인 거죠. 그 상태에서 F-3 찾으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C2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적분상수를 실제로 찾는 과정인데 저렇게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대. 이런 힌트 없으면 당연히 못 찾겠죠. 연속이어야 C1이랑 C2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거잖아. 함수값 하나만 줘도 충분하죠. 0에서 연속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두 숫자 사이의 관계 정도는 금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다음에 나와 있는 유형은 뭐 그냥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니까 fx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자,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두 글자인가? 몇 글자로 줄이면 f'x라는 소리죠. 세 글자로 줄이면 도함수라는 소리잖아. 이거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도함수라는 뜻이라고요. f'x가 3x제곱 더하기 5다 그 소리네요. 얘가 3x제곱 더하기 5고 이 곡선이 점 0,3을 지난데 f0이 3이야 라는 뜻이죠. f' 나왔고 지나가는 한 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로 fx 찾을 수 있고 찾은 fx로 f1도 찾아보시면 되고, 그죠? 앞에 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녀석이니까 직접 해보시고, 이것도 이제 우리 많이 봤던 거라서 첫 번째 줄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을 한다고요? 미분할 생각을 한다고요? f'x가 누구다? 피적분 함수 그대로 나오는 거다. 얘는 누구다? 미분계수? 아니다. 미분계수와 같은 값을 갖는다. 미분계수가 아닌 이유는 두 점 다 움직이는 점이니까. 대신 찾아보면 어차피 f'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저렇게 생겼으니까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분자에 f-2 더하기 h -2 -h. 분모에 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요거 둘이 뺀 거, 2h. 이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가 얼마랑 똑같은 값이다? f'-2랑 같은 값이다. 이거 자체는 f'-2가 아니야. 그죠?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랑 다르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그와 같은 값을 갖는 극한 값이라고요. 그래서 f'-2는 여기다 이제 -2만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잘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요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도 있었던 건데 저 앞에 가면 거의 똑같은 녀석이 있거든요. 도함수 정의할 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긴 식 쳐다보면 f'x를 찾을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 방법을 머릿속에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외우다시피. 과정은 이건데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와 있는 식을 쳐다보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야, f'x가 뭐니? 또는 f'1이 얼마니? 또는 fx가 뭐니? f1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fx거나 fa여도
우리는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f 프라임 x. 우리 앞에 미분할 때는 주로 미분 계수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생으로 미분법으로 미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분 계수의 정의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정의를 이용해서 얘나 얘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하자 그랬다고 f 프라임 x. f 프라임 x 구해서 x에다 a를 대입하면 그냥 f 프라임 a가 찾아지는 거고요. 얘를 부정적분하면 fx가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어본 건 f3인데 찾아놓고 나서 다시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f3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건 f3이지만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얘는 풀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나마 미분할 때는 물어보는 게 f 프라임 3이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 이런 건데 얘는 f3 물어봤지만 생뚱맞게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하러 가보면 f 프라임 x는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fx 더하기 y라고 보면 결국 분자에 남는 건 fh 빼기 3이 아니라 2네. 2xh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만 분자에 남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는 건 누구냐면 요렇게 h분의 fh만 쳐다보면 요건 f 프라임 0이랑 똑같죠. 왜냐면 이거 x, y에다 0을 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f0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h가 0으로 간대. 분모 0 됐죠. 얘도 0 됐죠. 얘도 0 돼야 뭔가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f0이 0이구나 라는 건 사실은 밑에 줄에 써야지. 이거 쓰고. f0이 0이구나 라는 건 미리 0을 집어넣어 보셔도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f0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뭔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덩어리 뭐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0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녀석은 h가 약분될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런데 f 프라임 0이 4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4-2x 이렇게 생겼죠. f 프라임 0이 아니라 f 프라임 1 이런 거 주어져 있으면 그냥 1 대입해서 값을 찾으시면 돼요. f 프라임 0의 값을. 그래서 f 프라임 x가 이거란 이야기니까 그럼 다시 fx는 4-2x를 부정적분 하시면 되죠. 해보면 요거 먼저 씁시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적분상수 c 올 텐데 f0이 0이라는 건 우리 아까 f 프라임 0 때문에 찾은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적분상수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 구하라고 한 건 f3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2여서 3이더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3을 물어보면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는 거고, fx 물어보면 적분하면 되는 거고, f3을 물어봤으니까 적분한 거에다가 다시 3을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유형업에 있는 건 극대극소하고 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당장 여기서보다도 정적분하러 가서 넓이 할 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랑 거의 연결되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좀 더 극박한 이야기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내일쯤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문제만 간략하게 풀어보면, 이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거든요. 적분상수 할 때 f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개형을 살펴볼 수 있다고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2랑 0에서 0 되는 거고, 왼쪽 편에서는 음수, 요 사이에선 양수, 여기선 다시 음수. 그러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랑 0이 근이구나. 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대입하면 3 나온다. 이거 4개 가지고 A, B, C, D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가장 간편하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AX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저거 그냥 생 미분해도 되는데 어차피 미분하면 마이너스 2랑 0이 근이라는 거 알잖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요. 즉 3ax 제곱 더하기 6ax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fx는 이거 적분할 거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a와 c를 찾을 힌트가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3 극값 두 개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0 대입하면 3이라고 이거 두 개로 A랑 C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찾아서 A, B, C, D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쵸? 해서 요거까지가 부정적분 이야기고요. 부정적분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정적분 때문에 좀 배우는 건데 얘도 결국엔 미분을 거꾸로 한 거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정적분을 하러 가면 정적분은 사실은 또 애초에 탄생 자체는 부정적분이랑 원래 관련이 없는 거였는데 이게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분 따로 배우고 정적분 따로 배우고 따로따로 외우고 그냥 치우거든요. 네. 그 둘이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대. 그렇대.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정적분 하러 가서 당연히 부정적분을 써먹긴 써먹겠죠. 근데 부정적분 자체만 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분은.